눌렀어요. 됐어요. 네, 지금 나가. 반갑습니다. 박정림 사장님 1등으로 오셨네. 네, 1등으로 오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계실 게 아니라 빨리 나가셔서 다른 분들하고 함께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전화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요. 방송이 시작되려면 성원이 돼야 되니까 이 귀한 정보를 혼자 들으시는 것은 50점, 둘이 들으시는 것은 100점, 셋이 들으시면 150점, 넷이 들으시면 200점 되겠습니다. 김명규 사장님, 정지훈 사장님, 이성민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신석순 사장님이 홍천에서 멀리서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원무성 대표님도 오시고 빨리빨리 오셨습니다. 유명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면은 요 정도 쌀쌀하면은 아주 사업하기가 딱 좋은데, 왜냐면 너무 더우면 밖에서 돌아다닐 때 굉장히 덥고, 지금 정도 날씨면은 조금 걸으면 기온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네트워크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만들어야 우리한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목표, 저의 목표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거의 비슷비슷한 목표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누구나 원하는 거죠. 누구나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런 아주 소중한 내용을 공부할 때는 혼자 듣는 것보다는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함께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맨날 들어오시는 분 외에 추가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야 여러분의 조직이 커지고 그룹이 성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열정적으로 핑크빛 쉐타를 입고 왔어요. 핑크빛 여러분 어때요? 핑크빛 괜찮아요? 안성구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성구 사장님 이번에 아마 스페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스페셜 성취하실 것 같은데 잘 돼가고 있나 모르겠네요. 스페셜 우리 신상철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신상철 사장님 들어오셨군요. 우리 신상철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인 정용환 사장님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빨리 전화하셔서 뭐 하고 있냐 빨리 들어오셔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숙 사장님도 오셨네요. 예, 오미숙 사장님 오셨습니다. 오미숙 사장님 어제 밴드에다가 단톡방에다가 뭐 하지정맥 사례 얘기하셨는데, 저도 하지정맥 보유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심했는데, 너무너무 심했는데 결국은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더니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지정맥은 아마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크 아미노산도 되지만 운동요법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데, 심하신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그냥 일반 심장내과 병원에 가서 하지정맥 수술하시면 아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장훈 사장님 오셨네요. 전장훈 사장님. 엊그제 토요일날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마 다시 한번 더 연습 좀 더 해가지고 11월 3일날 영상 촬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본사 경영자 세미나에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김미경 사장님, 인천에
우리 더원그룹 대표님, 예비 대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숙 사장님, 반갑고요. 이제 7시가 막 넘었는데, 이제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 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냐? 솔직히 말하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이 비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냐면은 지속성, 영속성, 안정성. 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이 계속 소비하고 그룹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룹에서 공동 구매, 나 혼자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룹이 구매하는 것이 구매 액수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대량 구매가 되고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매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너스를 받고 그런 보너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 원하는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왜 밖에 있는 사람 잘 이해를 못하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도 나와.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도 나옵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 수가 없대요. 시간은 각자 내가 가진 시간은 내 거랍니다. 누구 거요? 내 거. 그런데 이 내가 가진 시간만 내 거고 다른 사람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시간이다. 그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비전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 수 있나요? 도저히 안 되죠. 다른 데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식당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하여튼 다른 사람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될 수는 없다. 근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야, 김지은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김지은 사장님 요즘에 바쁘신가? 블로그를 조금 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김홍렬 사장님도 블로그가 조금 뜸하신데 김홍렬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영속성, 지속성, 안정성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도 원하고 저도 원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한기숙 사장님도 오셨네. 한기숙 사장님도 오셨어요. 홍현숙 사장님, 예, 정말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홍현숙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박모랑 사장님도 오셨네. 박모랑 사장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 저는 코렐 접시를 하나도 전달을 못했는데, 우리 박모랑 사장님, 코렐 접시를 무려 8만원짜리 접시를, 아니, 세상에, 100세트, 800만원어치. 그래서 MP가 400만 MP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야, 이게 바로 박모랑 사장님의 시간을 제 걸로 뺏어온 보람이다. 이게 그래서 GSM 그룹의 매출이 400만 MP가 쫙 늘어났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안정성 있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정성만 있으면 안 되죠. 지속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만들었는데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있는 지속성, 예. 그리고 영속성. 그룹 만드는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건전한 그룹 문화를 만들어야 된대요. 뭘 만들어요? 건전한 그룹 문화. 무슨 문화? 그룹에 대한 문화를 만들자. 예,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첫 번째 딱 보니까 그 문화는 첫 번째가 뭐냐? 어떤 문화가 그 건전한 문화냐? 그랬더니 시스템의 정신세계가 살아있는 시스템의 정신세계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거야. 시스템의 정신세계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그룹의 문화를 만들자. 자, 그런 그룹의 문화를 만들려니까 정신세계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정신세계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랑, 희생,
봉사, 우정, 충절, 감사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랑, 희생, 봉사, 우정, 충절,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요 글씨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냐? 없어. 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특히 GSM그룹에는 더 없을 것 같아. 성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 딱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희생? 역시 마찬가지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것이 충절. 그럼 충절은 도대체 뭐냐? 충절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충절은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 질서 이런 것들이 충절이래요. 질서, 예절.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어르신으로 대접해 주는 거. 이것도 충절의 하나죠. 그리고 사람이 길을 건너갈 때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충절의 일부고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도 역시 충절의 하나다. 그래서 이 충절,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제가 풀어서 설명드려보는 거예요. 그룹 전체에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는 이 충절에 대해서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각 센터에서 이런 일을 했어요. 아침에 9시에 오픈 미팅을 하면 9시 전에 한 8시 30분쯤 나와. 30분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을 보다 부업을 해서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뭐를 했냐? 다른 데까지는 못하지만 센터 주변에 쓰레기 줍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비닐봉지하고 집게를 들고 나가서 센터 주변에 쓰레기 줍기 이것도 충절의 하나죠. 충절의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쭉 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야, 오늘은 이흠양 사장님 오셨네? 이흠양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충절의 하나다. 이런 그룹의 이런 문화. 그럼 쓰레기를 줍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까요?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안 해도 이 사람들은 쓰레기를 자동으로 버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은 시스템에서 뭐 오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욕심 부리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해요. 희생. 여러분들 희생이 무엇인가? 나를 불태워서 뭐를 초처럼 양초처럼 양초의 정신을 받드는 게 희생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근데 이런 것을 사랑이나 희생이나 봉사나 우정 어떤 그 친교 이런 감사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행했을 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데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래서 저도 자랑하지 말자. 근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 불우이웃 돕기 하잖아요. 불우이웃 돕기.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뭐 그냥 10,000원, 5,000원 이런 것도 막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 가지고 10,000원 내면서 그걸 무슨 방송에 나와서 막 이름을 적고 나는 10,000원 기부했다라고 막 이렇게 쓰냐. 그렇게 쓰는 사람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쓰는 것은 내가 평소에 잘못한 것을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생각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냐?
우리 엄무성 대표님이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막 그 장애인들이 이게 있는 그런 곳에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막 짜장면을 이렇게 먹여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막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막 그거 오면 사진 찍고 막 그래.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를 하지 않던 사람도 그런 걸 보고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반성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반성을 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기부, 연말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진짜 높이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진짜 쓰레기, 휴지 하나라도 줍는 사람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죠.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갖는 거야. 고약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 우리 사람은 다 마음속에 착한 심성이 들어있대요. 그 심성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욕심이라든가 무슨 시기, 질투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그 질투한테 지면, 욕심한테 지면 사랑보다는 욕심이, 희생보다는 질투가 더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화를 그룹에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둔 사업을 하자. 이 그룹 문화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둔 사업을 하자. 사람을 중심으로 두려니까 세 번째는요, 여기에 반드시 도덕과 윤리라는 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요, 젊은 사람이 어르신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법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말로 한 것은 처벌받지 않아요. 말로 한 것은. 그러나 법은 그렇지만 도덕이나 윤리는 처벌을 하죠. 도덕이나 윤리는 처벌을 해요. 그래서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도덕이요,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 윤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힘이 세다고 힘 자랑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힘이 있으면 그 있는 힘을 좋은 곳에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윤리예요. 이 윤리. 힘을 있다고 막 힘 자랑해가지고 막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 그 큰 힘을 좋은 데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좋은 데다가. 이게 바로 도덕과 윤리를 기본 바탕으로 그룹을 만들자. 근데 저는 요즘에 여기다가 4번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4번.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데 여기에 반드시 끼워져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다. 한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GSM그룹은 자나깨나 여기에 모든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매일매일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한 달에 몇 달에? 한 달에 월 15명 이상 사업 설명하기. 월 15명 이상 사업 설명하기. 이거는 우리 그룹의 문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15명 이상 사업 설명하는 것은요, 건전한 문화예요. 이게 뭐예요? 영속성 있는 그룹을 만드는 거죠. 살아있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15명 이상 사업 설명이 되면 사랑, 희생, 봉사, 우정, 충절, 감사는 자동빵으로 나올 수가 밖에 없다. 자동으로. 그럼 정신이 없어. 막 15명 이상 전부 하면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많이 오니까. 너도 나도 많이 초청이 되니까 굳이 막 내가 욕심부려서 더 많이 하려고 막 더 많이 내 거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풍족해지면, 사람이 풍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너그러워져요. 사람이 풍족해지면 너그러워져. 아,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너그러워져. 그래서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도끼가 살아나, 사람이 도끼가.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져,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월 15명 이상 사업 설명하기를 반드시 저는 넣자. 네 번째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좋은 일을 했어. 근데 막 그것을 막 자랑을 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막 자랑을 하면 그 입에 담는 순간에 그 좋은 일을 한 것이 다 망가져 버린대요. 네. 좋은 일을 한 것은 그냥 묵묵히. 네, 맞아요. 우리 박선자 사장님 월 15명 이상. 15명. 우리 박선자 사장님은 15명도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아닌가? 15명 이상 하게 되면 바쁘죠. 왜? 15명 이상. 그러면 센터의 출근자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요. 그 센터에 150명이 뭘 왔다 가는 거야. 신규가. 150명의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센터를 오는 사람도 올 수도 있지만 밖에서 사업 설명을 한 사람도 다 카운트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룹은 무조건 이 데이터를 누구나 다 한번 내보자. 그래서 위클리 플랜에 나오는 그 매일매일 스케줄에 나는 오늘 정말로 한 사람을 했나. 그래서 월 15명을 사업 설명을 했나. 사업 설명을 해서 꼭 등록을 시키고 사업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사업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이고 15명 이상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실력이 들어요. 실력이 들어서 처음에는 하기가 어려우나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성과가 올라가면서 점점점 확률이 높아진다. 네. 아니 더 많은. 근데 제가 이게 15명 사업 설명하는 걸 보면 우리 원무성 대표님은 참 그게 달인이 된 것 같아. 요즘에 보면. 아니 쓱 지하상가에 가서 옷사입으로 쓱 갔다가 그냥 쓱 자연스럽게 언제 컨택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컨택을 해서 사업 설명 후속 조치를 하는데 언제 후속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후속이 되고 자연스럽게 세미나에 초청이 되고 네, 자연스럽게 하나도 꼭 컨택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성 대표님이 지금 현재 그룹을 리딩하는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15명 이상을 꼭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데다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잘 차곡차곡 쌓여서 결실을 맺고 결과로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사항.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해보시지만요. 한 분을 컨택을 해서 그분이 사업을 이해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고 꿈을 가지고 오케이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한번 해볼 거야. 거절받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업가로서 발돋움을 딱 할 때까지 하루아침에 어제 오신 분이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차츰차츰 이 사업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업을 한다고 와 온 것 같은데 왔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오신 분, 여기 와서 사업설명을 들으신 분, 여러분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사업설명을 1년 동안 몇 명을 했는가 잘 한번 쉬어보세요. 한 달 동안 몇 명을 했나. 그러면 많이 한 것 같은데 새로운 분이 많이 왔는데 지금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비슷해. 그렇다는 건 뭐야?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만큼 기존에 계신 분들이 가신 거예요. 빠진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고민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도대체. 안 없어지고 다 그분들이 와서 결과를 내고 사업을 하고 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최대한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봤더니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지. 꼭 지켜야 될 일들. 이거는 사업 설명을 컨택을 해서 한 달에 15명 이상을 컨택을 하지 않으면 물론 안 늘어나겠지만 내가 컨택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정착을 하면 인원은 시간이 가면 늘어나게 돼 있어. 늘어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명이 와도 늘어나게 돼 있어. 그런데 왜 안 늘어나냐? 하던 분이 빠져나가서 그래. 안 하는 사람을 바뀌어. 이게 왜 그런가 봤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뭐냐? 금전거래 하지 말래. 금전거래. 모든 사업자 간의 금전거래는 안 된다. 안 된다. 금전거래는 절대 안 된다. 금전거래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갖고 왔어. 지갑.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0,000원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따가 집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필요해.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5,000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금전거래 하지 말랬는데요? 이러면 곤란하죠. 이러면 안 돼. 왜? 그런 것은 금전거래라고 할 수 없어. 금전거래는 적어도 금전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수한 경우는 금전거래라고 할 수 없어. 내일 갖다 줄 건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 그러면 5,000원도 금전거래에 들어갈 수 있어. 10,000원도 금전거래에 들어갈 수가 있어. 습관적으로 지난번에 빌린 것도 안 갚았는데 또 달라고 하는 거. 습관적으로. 우리 그룹에는 없죠. 근데 예전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어. 아주 오래전이에요. 초창기에. 어떤 분이 그냥 사람들이 말을 안 해. 5,000원 매일 5,000원씩 빌려가는 거야. 이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런 것은 금전거래에 들어가죠.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돼. 절대 안 된다. 자, 금전거래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막 1,000,000원 빌려달라, 이 100만원 이런 거는 금전거래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돈은 어디 가서 빌리는 거냐? 은행에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빌리는 거다. 예,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알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성 문제입니다. 이성 문제. 이성 문제가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야. 이성 문제. 남녀 7세 부동석,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굿모닝 월드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들으셨던 안 들으셨던 젊었던 늙었던 관계없이 남녀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사업을 하잖아요. 아무 제재가 없어요. 남녀, 노소. 많이 배우고 학력도 불문하고 재산도 불문하고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 요즘에는요. 요즘에 보니까 진짜 요즘에 보면 와 어쩌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그래도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다 사람들이 그냥 애인 없는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그랬어요. 밖에는 그렇습니다. 밖에는. 근데 굿모닝 월드 이 안에서 사업자끼리는 절대 이성 문제는 일절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이게 시스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요소, 이성 문제. 다 성인들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일이다. 세 번째. 유인행입니다. 유인행. 저쪽 형제 라인에 있는 사람을 나랑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이건 그룹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면 그룹이 성장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유인행이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인행이 어떤 사람 저보고 물어봐요. 아니, 대표님, 왜요? 대표님, 저 사장님이 자꾸만 자기 스폰서를 하기 싫고 나랑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한 번씩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걸 물어보시지 마세요. 유인행이 안 된다. 그쪽에 등록돼 있으면 그냥 그쪽에서 하시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폰서가 나를 어떤 사람을 등록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안 찾아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6개월 동안 무실적, 무거래, 전혀 거래가 없어. 그리고 사업도 안 해. 오지도 않아. 그러고 있어. 그럴 경우에 우리는 처음에 등록했다고 해서 거기에 막, 그 사람 영원히 당신은 거기서 못 나온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너무 불공평하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6개월 무실적 무거래를 했을 때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옮길 수 있는 자격이. 그건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인데 이거는 막 저쪽에 사업 잘하는 사람 꼬드기해서 데리고 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무거래인 사람, 그런 사람은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본사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으로 해야 돼. 몰래 데리고 오면 안 된다.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유인행위를 본사 이천용 대표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의 집에 염소 한 마리를 매놨는데 그 염소가 가서 고삐를 끌러서 우리 집 말뚝에다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집 염소를 그건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자, 그런데 남의 집에 있는 염소가 뛰어나왔어. 고삐를 풀고 나왔어. 그래서 길을 잃고 돌아다녀. 그렇다고 그걸 잡아다가 자기 집에다 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 염소는 그 주인을 찾아줘야죠. 근데 주인이 관리를 안 해. 아무도 안 찾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고를 해야죠. 염소 주웠다. 길 잃은 염소가 있다. 주인이 누구냐? 그래도 안 찾아가. 그럼 법적으로요. 분실물도 주운 사람이 주인이 안 찾아오면 6개월 뒤에는 주운 사람 거가 돼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듯이 유인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실크 아미노산은 깜짝 잘못하면요. 과대 광고에 걸릴 수 있어요. 과대 광고. 먹고 나았다, 무슨 질병에 뭐가 막 그냥 나았다, 마음이 나섰다, 이거 다 과대 광고에 들어가. 전부 과대 광고.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프로모션을 해야 돼. 보편적 프로모션은 어떤 거냐? 본사가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유튜브에 올려놔도 상관없는 것이 보편적 프로모션입니다. 신고돼 있는 거. 과대 광고는 절대 하면은 안 된다. 과대 광고는 하면 지금 굿모닝 월드에는 과대 광고 하잖아요. 그 본인이
금전적 손해를 엄청나게 봐요. 이 과대광 고만 쫙 모니터링 해가지고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과대광 고 하는 사람 모니터링해서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냐? 변호사들이 합니다. 변호사들이 요거를 쫙 찾아가지고 요거를 딱 걸고 벌금을 내잖아? 그럼 요거 신고하는 사람한테 공익제보 해가지고 보너스가 들어가니까 요런 걸 일부러 해. 일부러. 그럼 남이 찍어놓은 사진 갖다가 무단 사용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룹은 특히 블로그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다른 데서 막 찍은 사진 아무거나 막 다운받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다운받아 갖다 걸었다가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하시라. 5번째 할인 판매입니다. 비양심적, 비정상적 행위를 벌이잖아요. 비양심적. 실크 아미노산이 15만 9천 원이잖아요. 15만 9천 원인데 그냥 내가 싸게 팔어. 그거 하나 더 팔기 위해서. 그럼 손해예요. 여러분 계산해보면 손해 아니에요? 예, 비양심적, 비도덕적, 비정상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는 행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룹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영속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 한동안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그 무슨 무슨 건강하는 거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냥 싸게 올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니까 굉장히 좋잖아. 실력 대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비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걸 지켰을 때 그런 영속적 그룹, 지속적 그룹,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3번째 보겠습니다. 사업활동 원칙을 꼭 활성화시키자. 사업활동 원칙. 사업활동 원칙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칭찬과 격려로 동기부여시키자. 여러분 칭찬과 격려 있잖아. 요거 칭찬과 격려 요거 참 말이요. 요거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요게 굉장히 쉽질 않아요. 요거 칭찬과 격려 요거 절대 쉽질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 쉬울 것 같죠? 아이고 그까짓 그 칭찬과 격려 뭐 잘했다고 그거 못해? 그런데 이게 습관되지 않으면 칭찬이 안 나간다니까. 칭찬이 안 나가. 칭찬과 격려가 안 나가. 예. 저는 우리 원무성 대표님한테 이렇게까지 칭찬했어요. 베네슈 신발을 딱 신었다. 그게 딱 맞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야 신발이 참 이쁘다. 그러죠. 신발이 이쁘다. 우리 정용환 사장님 베네슈 신발을 딱 신었어. 네, 딱 신었어. 누가? 원무성 대표님이. 그럴 때 칭찬을 어떻게 하면 칭찬이 될까요? 우리 정용환 사장님이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원무성 대표가 딱 베네슈를 신었어. 그럼 어떻게 말해주는 것이 칭찬과 격려로 동기부여가 될까? 네. 아부? 야, 벌써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요. 그 아부는 안 된다. 그럼 맨날 아부만 생각해. 칭찬을 하려고 생각하지. 아부를 생각하면 맨날 아부만 생각해. 저 사람 아부하는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원무성 대표님이 야 베네슈를 딱 신었어. 베네슈 신발을. 그럼 뭐라고 칭찬하면 제일 좋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 아부를 하든 뭘 하든 한번 해보세요. 베네슈 모델로 나가셔야 되겠네요. 베네슈 모델로. 우리 오미싸움이 베네슈 모델로. 예. 저는 전장훈 사장님 대표님이 신으시니 신발이 더욱 멋져 보이네요. 예, 정용환 사장님 베네슈 신발을 신으시니까 얼굴이 더욱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아주 칭찬 잘하시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야,
베네슈 신발은 진짜 복이 많다. 왜? 이렇게 멋있는 발을 담고 다니니 얼마나 베네슈 신발이 복이 많냐. 이렇게 했어요. 아부인가요? 아부인가? 얼마나 신발이 복이 많냐. 김미경 사장님 웃기죠? 너무 웃기죠? 네. 저는 이렇게 칭찬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칠 정도로, 예, 아부라고 할 정도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그 기분 괜찮지 않아요? 야, 세상에. 베네슈가 진짜 재수가 좋다. 왜? 엄무성 대표의 발을 딱 집어넣고 하루 종일 다니고 얼마나 신발이 재수가 좋냐.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엄무성 대표님 맨날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칭찬과 격려. 이게 동기부여가 된다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내가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 이거 연습을 안 해서 어떻게 하지? 막 큰일 났네.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자, 전장훈 사장님, 내일 모레 우리 영상 찍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해서 막 어떡하죠? 이렇게 했어. 연습이 좀 부족해가지고 큰일 났네. 예, 전장훈 사장님이 딱 그 얘기를 들었어. 누가 그랬냐? 정용환 사장님이 연습을 안 해서 어떡하지?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전장훈 사장님은 정용환 사장님을 상대로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예? 뭐라고? 정용환 사장님이 이렇게 했네. 원무성 대표님 같은 원무성 대표님의 아름다운 발을 만나서 베네슈 신발이 되면 행복하겠네. 야, 좀 많이 늘었네 이제. 우리 누구야 몸짱크로 우리 이승래 사장님. 내일 모레 우리 정용환 사장님, 오미숙 사장님, 또 전장훈 사장님이 3명이서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용환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 연습을 안 해가지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했어. 이승래 사장님 듣는데. 그럼 우리 이승래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정용환 사장님한테. 뭐라고?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할까? 예,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거 막 잘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어. 예. 아이고 생각이 안 나요? 평소에도 멋지시니 평소대로 맞춰도 전장훈 사장님.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엄무성 대표님이 막 나 큰일 났네 막 어떻게 스피치하지 막 이렇게 하면은요 바로 어떻게 하냐 3명 너무 케미가 좋아요? 아 재밌을 듯? 오케이. 저는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요. 엄살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엄살하다가 잘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지난번에도 보니까 잘하실 때 이렇게 그냥 얼마나 쉬워. 예, 엄살 좀 하지 마라. 그 엄살을 하는 사람 치고 엄살을 하는 사람들은 왜 엄살을 하냐? 엄살을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 못한다고 막 엄살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엄살하는 거야. 왜? 엄살을 하는 속에는 반드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속에 들었어요. 엄살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다. 이걸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엄살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막 고민 안 하고 엄살 안 하잖아. 이분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난 잘한다.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자신 있는 사람 특징은 어떻게 생겼냐? 잘한다고 자신 있는 사람은 특징은 연습을 안 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습을 안 해. 연습을. 그래갖고 그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고 나면 잘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후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막 엄살하는 사람은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은 당신 하던 대로 그냥 해라.
지금 연습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한다. 이러면 그분이 잘할 수 있어. 칭찬. 네. 두 번째는 긍정적 자세나 긍정적 관점을 가지면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요. 예. 엄선한다고 긍정적으로 자꾸 잘할 수 있잖아.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연습 많이 한 거 알아. 그분이 연습을 안 한 사람 같으면요. 밤새워서 연습해. 왜? 저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잘못하면 큰일이거든. 저렇게 믿어주는데 잘못하면 큰일이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믿어줄 때. 네. 그 다음에 그룹에 뭐요? 웃고 대답하고 박수치고 웃대박 문화. 그룹은요. 막 시끌시끌해야 돼. 네, 시끌시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시끄러워. 시끄러워야 살맛이 나요. 조용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어떤 모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 그룹에 세미나 때 가봤어. 그 그룹은 너무 조용한 거야. 그냥 아무리 박수칠 시기가 박수도 잘 안 쳐. 대답도 잘 안 해. 그런 그룹은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룹은 늘 시끌시끌해야 돼. 네트워크는 시끌시끌한 겁니다. 싸워서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웃음소리가 시끌시끌해야 돼. 하하하 호호호 막 시끄러워야 돼. 네, 텐션이 막 강해야 돼. 텐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얌전하고 조용하고 네. 이런 분들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룹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다운시켜. 전체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고 막 이렇게 막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것은 시끄러운 거다. 시끌시끌. 막 웃고 떠들고 안녕하세요. 막 반갑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하면 그룹이 분위기가 가라앉아. 예. 가라앉아.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 그래서 박수치고 웃대박. 굿모닝을 해서 각 그룹에 웃대박 제일 웃대박 잘하는 그룹이 타 그룹에 있어. 저 리치인가 거기는 아니야. 난리야. 근데 우리 GSM 그룹도 약간 좀 조용한 편인데 그래도 좀 바꿔야 돼. 뭘로? 시끌시끌한 그룹으로. 시끌시끌한 분위기로 바꿔야 된다. 항상 그렇게 대답도 크게 하고 하던 사람들은 어디 가도 대답을 크게 해요. 굿모닝에서 대답을 크게 하다가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를 가잖아요. 목사님 얘기하는데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전체가 다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웃지 못할 경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룹의 지속적 성장과 번영. 어디 있냐? 시스템이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이 만들어요.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이요? 시스템이 뭐죠? 굿모닝을 주 시스템을 이해하고 가르쳐서 복제를 시켜야 돼.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은 여러분 다이어리의 시스템은 다 나와 있어. 다이어리에 시스템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뭘까요? 교회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 수요 예배하고 일요일날 새벽 예배하고 뭐 심야 철야 예배하고 그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 성경을 얘기하잖아. 성경을. 교회 시스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성경 안에 막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라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는 그걸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막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시스템이 몸에 이게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굿모닝 월드 시스템 뭐냐? 굿모닝 월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굿모닝 월드에 성공 8단계가 있어요. 정신세계가 있고 거기에
시스템 성장 4단계가 있고 리더의 자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뭉쳤더니 시스템이요 그게. 왜? 성공 8단계는 꿈을 가지고 꿈도 모르고 살았는데 꿈을 일단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꿈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시스템의 일부예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한번 나도 살아봐야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그룹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명단을 왜 썼냐? 사업 소개를 하려고요. 사업 소개를 어떻게 하면 돼? 초청을 해야 사업 소개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초청과 만남이 있어요. 초청과 만남을 통해서 사업 소개를 하고 사업 소개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긴가민가 좀 의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후속 조치. 사업 소개를 듣고 나서 생각이 어떤지 후속을 하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이 성공의 8단계예요. 8단계로 딱 돼 있어요. 이게 시스템의 일부야. 그런데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정신세계, 사랑, 희생, 봉사, 우정, 충절, 감사라고 하는 정신세계를 바탕에 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활동 원칙이 뭐예요? 칭찬과 격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활동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만드니까 결국은 리더로 거듭나는 리더의 자세가 딱 갖춰지는 파스처맨이 되고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그대로 복제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컨택하는 방법, 명단을 작성하고 풀어가는 방법, 명단을 추리는 막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이게 굿모닝 월드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했더니 이 시스템이 60년 역사 속에 성공한 리더들이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축적과 복제가 가능한 살아있는 생명 체계로 만들어져. 이게 시스템이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실천하고 또 듣고 거절받으면 또 다시 컨택하고 이것을 만들기 이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막 그냥 무슨 어디 가서 막 돈 주고 사온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시스템 성공의 8단계가 시스템. 물론 시스템이 일부죠. 교육 자료가 시스템이다. 아니죠. 상품만 좋으면 되지 무슨 소리냐.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걸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르치고 복제를 해야 되는데 그룹을 만들고 복제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주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 근데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그룹 만드는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월 15명 사업 소개입니다. 나가서 하든 초청해서 하든 관계없이 월 15명 사업 소개를 하는데 처음부터 15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 달에는 내가 2명밖에 못했다. 그럼 마음 먹고 다음 달에는 반드시 3명을 해야지. 이번 주에는 내가 1명은 반드시 해야지. 이번 주에는 1명이 그러면 한 달 동안에 4주니까 4명밖에 못했네.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15명을 하려니까 적어도 3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명의 사업 소개를 해보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월 15명 사업 소개하는 것. 새로운 사람에게 계속 15명을 하면 좋겠죠. 근데 새로운 사람 15명을 하고 또 그 사람도 후속 조치하고 또 하기 시작하면요. 바빠서 하지도 못해. 언제까지 하냐? 15명. 2-5가 만들어질 때까지. 2-5가 어떤 사람이냐? 2-5. 등록된 사람 2-5가 아니라 사업을 결단하고 나처럼 명단을 작성하고 컨택을 하는 사람이
파이브. 5명, 5명. 양쪽에. 있어야 돼요.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왜? 이건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죠. 명단을 작성하고 직접 컨택을 같이 해주고, 컨택해온 사람은 설명을 같이 해주고, 요즘에 우리 정지훈 사장님이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미팅만 하면은 그냥 탁탁 성공률이 너무나 높아. 그게 굉장히 많이 커졌어. 예, 커졌어. 이제 막 세미나 인원들이 쭉쭉쭉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12월 달에 뭐 자기가 슈퍼를 딱 마감을 한다고 아주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졌어요. 월 15명. 예. 그리고 중간에 이것저것 하지 말고 통일된 지침. 예. 이게 바로 올바른 성공은 통일된 지침. 그리고 같은 생각, 같은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같은 방향. 그룹에서는 막 지통이유를 하자. 그리고 이번 달에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남은 MP가 지금 한 2천만 MP가 부족해. 부정이 한 2천만 MP가 부족한데 2천만 MP를 말일까지 해야 이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단추를 껴요. 단추를 끼고 10월 달 끼면 11월 달까지 끼면 내년에 해외여행 가는데 3명을 추가로 같이 갈 수 있어요. 3명을 추가로. 나는 뭐 300도 아니고 뭐 그럼 나는 뭐 상관없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룹은 팀워크로 가는 거잖아요. 그룹이 쭉 빠져버리면 느낌이 없잖아. 예, 그룹이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그룹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룹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그룹이 잘 돼야. 우리 안성구 사장님 목표하신 거 틀림없이 달성하실 것 같은데 달성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같은 방향성을 주는 거지. 굿모닝 월드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예. 인성을 끌어올리고 꿈을 찾고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굿모닝 월드 시스템은 사람을 변화시킨대. 사람을 변화시켜. 그리고 뭐요? 인성을 끌어올려. 예. 인성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 인성은 뭘로 끌어올려져? 인내를 통해서.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을성도 생기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도 생기고 도전의식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그럼 인성이 올라가지. 자동으로 올라가. 더 너그러워지고 더 그릇이 커지고 예. 작은 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바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작은 어려움도 극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굿모닝 월드가 지나간 자리, 굿모닝 월드 시스템이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남는다. 수많은 리더들이. 떴다방 다단계가 지나간 자리는 수많은 폐잔병들만 남고요. 굿모닝 월드 시스템이 지나간 자리에는 리더들만 남는다. 세계는 리더 부재 현상이에요. 리더가 없대요. 그래서 전 세계는 리더를 찾아서 리더를 다 찾고 있어. 올바른 리더를 찾고 있어. 리더인가 했는데 보니까 리더가 아니야. 리더인가 했는데 막 말이 거칠어. 리더인가 했는데 막 욕심꾸러기야. 리더인가 했는데 보니까 막 자기 알속만 차리네. 이러다 농구하는 거야. 리더가 부족하다. 책에도 나와 있어요. 전 세계는 앞으로 리더 부족 현상에 지금 인구가 줄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빨리빨리 2세를 만들어라 그래야 된다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부족한 건 리더가 부족해. 리더가 다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가도 식당에 가면 그냥 각자 핸드폰 하나씩 들고 앉아서 대화가 없어. 대화가 다 각자 플레이. 예. 그러니까 친구가 막
너 캄보디아 가면은 막 돈 많이 준다고 꼬셔가지고 막 꼬드겨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막 엄청난 돈을 손해보고 기회만 되면 거짓말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에 막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화를 했냐면 요새는요 딥페이크 사진을 가지고 막 컴퓨터 AI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딥보이스 말소리도 전부 조작해가지고요 말소리도 조작해가지고 요새는 보이스피싱이 전화번호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영상통화까지 하는데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깜빡 속는다는 거야. 깜빡 속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못 믿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거야. 못 믿는 세상.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결국은 리더가 남으면 어떻게 돼? 리더가 남으면 그게 그룹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리더로 만들기 때문에 인내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인내와 훈련. 이 인내와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성공의 8단계를 정확하게 가리킨다. 성공의 8단계. 이게 뭐예요? 꿈을 적고 시각화하고 외쳐서 살아있는 꿈을 정립시키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꿈, 가슴 절절한 꿈. 기초행동을 실천해. 기초행동이 뭐예요? 기초행동이 최고 중요한 게 월 15명 사업 소개. 월 15명 사업 소개. 그리고 우리 GSM그룹은 지통 2호를 활성화하자. 지통 2호 월 2건 이상. 월 15명 사업 소개, 지통 2호 월 2건 이상. 이게 목표예요. 이게 꿈이에요. 이게 기초행동이에요. 세 번째, 성공의 8단계를 잘 가르치고 복제시키면요. 지속성, 영속성, 안정성이 뭐돼?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 그룹은 미래가 막 탄탄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가십니까? 진짜 실천한다면 꿈을 적고 시각화하고 외치고 살아있는 꿈을 정립시키고 기초행동을 실천. 기초행동 뭐예요? 사업소개 월 15명, 지통 2호 월 2건 이상. 반드시 하자. 누가? 2-5가 아직 안 생긴 분들은 무조건 해. 무조건. 언제까지? 2-5가 생길 때까지. 2-5가 생기면 그 2-5를 지원하고 2-5가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정말로 여러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1년 안에 모든 일은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이 되고 지금 그냥 뭐 안 되는 거 끌어안고 그냥 어찌할까 해봐야 답이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제껴놓고 이걸 진짜 실천 한번 해보면 여러분 돈도 안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룹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꼭 지속성, 영속성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모두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그룹의 성공을 위해 시스템을 정확히 정착시키겠다. 아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이번 달 2천만 MP 현재 GSM그룹 현재 2천만 MP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십시일반 조금씩 해서 보태서 2천만 MP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GSM그룹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